만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주도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네. 4번 타자 김주도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장 초반보다도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네.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빠지는 거 보니까 사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와 함께 또 내일 있을 FOMC 중요한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30분에 이제 FOMC에서 이제 통화 정책이 발표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시장에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한 23% 정도를 전망했고 바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93%였는데 오늘 이제 99%를 전망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 증시가 장 초반에 좀 크게 좀 출렁거렸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은 증시에 충분히 좀 반영된 상태고 여러 차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는 빅스텝 또 당분간은 빅스텝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바로 좀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고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이미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FOMC 발표 이후에는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도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가파르게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증시도 양 증시 좀 하락이 멈추고 좀 소폭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FOMC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반등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오전장에 좀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하면서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FOMC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시장에 가장 컸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오늘 하루만 좀 잘 우리가 견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하락장이 네.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잘 버텨내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님이 6월 2일 소개해 주셨던 비나텍이 네. 7% 수익률이 생겨갔습니다. 맞습니다.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BM는 2, 3%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고요. 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종 업종 대표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는 슈퍼커패시트, 또 특히 중형 슈퍼커패시트 관련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이게 나중에는 2차 전지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지금은 2차 전지의 어떤 이제 같은 부품으로서 보안,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처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데요.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량용, 뭐 에너지용, 그리고 산업용에도 다반면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비나텍만 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꾸준한 시장 성장,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텍을 지난번에 6월 2일 날 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제가 1차 목표가를 5,000원 말씀드렸는데요. 5,000원 언저리까지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줬고 현재도 안정적인 반등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폭발적인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슈퍼 커패시티 관련해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비나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용처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릴 텐데 손절가를 지난번에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4,700원 정도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5만 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5,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나텍 시장이 안정되면 더욱더 네. 크게 오를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소개해 주신 네.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린 PTS 어제 소개해 주자마자 바로 수익률을 챙겨갔는데 맞습니다. 오늘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어떤 로봇, 대규모 M&A에 있어서 가장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급락장에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은
미래 모빌리티와 또 그리고 삼성의 대규모 M&A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 대규모 M&A에 있어서 삼성중공업과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공동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우린 PTS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대규모 삼성전자 M&A가 임박했다라고 좀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이 가장 첫 행보라고 밝혔던 만큼 우린 PTS는 아직까지도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12시부터 좀 수급이 들어와주기 시작해서 매수가 기준에서 6% 이상의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좀 전일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뭐 LG 또 현대차 또 그리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신성장 동력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PTS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또 마찬가지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으로 손절가를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8,950원. 2차는 9,75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PTS 같은 로봇 관련 모멘텀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김준호 매니저님 종목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윙이푸드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윙이푸드 종목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중국 기업으로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윙이푸드는요. 중국 기업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관세 인하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중국 기업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 여파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국내 시장과는 조금 상관계수가 좀 적다라고 판단돼서 정말 오랜만에 윙이푸드 중국 기업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거의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가져오셨는데 몇 루타까지 달릴 수 있을지 선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종목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윙이푸드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윙이푸드 안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오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매니저님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사실 뭐 상장 폐지를 당한 종목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국 기업에 들어가는 게 선뜻 손이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차이나 포비아 현상, 중국 기업을 막연히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중국 원현 자원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이나 그레이트도 잇따라 중국 기업주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중국 기업주들이 어떤 실적도 못 믿겠고 또 중국 기업주를 매수를 꺼리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35% 이상 하락이 나와줬던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국내 증시와 가장 상관계수가 적은 게 아무래도 중국 기업주가 될 수가 있고 또 중국이 또 상해 증시가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CPI 지표나 PPI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면서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중국 기업들 중에서 좀 이제 업력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 좀 윙이푸드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윙이푸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윙이푸드 6개의 테마로도 엮이면서 굉장히 또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럼 자세한 모멘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바이든이 이제 관세 철회를 시사했을 때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좀 윙이푸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일단 살라미 관련해서 중국식 살라미 관련해서 내수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바로 윙이푸드입니다. 중국 전통 육가공 식품 생산 업체고요. 그리고 중국식 살라미나 베이컨 또 즉석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살라미예요. 이게 맛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저게 피자잖아요. 페페로니 피자인데 사실 이제 살라미가 뭐냐면은 이탈리아식 소시지를 이제 훈제한 형태가 이제 살라미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매콤하게 양념을 첨가해서 했던 게 페페로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살라미를 페페로니 피자를 먹을 때 좀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호텔 뷔페에 갔을 때 또 살라미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페페로니 피자에 나오는 페페로니가 이제 살라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윙이푸드가 이 중국 내에서 이 중국식 살라미 관련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윙이푸드고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886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벌써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벌써 지금 4대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융이푸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해외 상장 목적으로 지금 홍콩에 설립된 지주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부터 중국 전 지역에 육가공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고 지금 가격이 이미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 충분히 내려와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최장수 브랜드이자 중국 내에서 동종 업계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 가격이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육가공 업체인 윙이푸드도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탄탄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중국 기업주고 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윙이푸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윙이푸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 재봉쇄 우려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봉쇄가 이어졌었고 그렇다면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봉쇄 우려감 속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난번에 이제 봉쇄 6월 1일에 이제 봉쇄 해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윙이푸드가 좀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맞아요. 다시 이제 재봉쇄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어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결국에 재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천년만년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많은 선진 국가들이 또 이제 코로나를 계속해서 리오프닝을 통해서 또 그리고 계절병으로 좀 같이 이제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제 봉쇄한 국가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 또한 대규모 부양책 또 경기 재활성화를 알렸던 만큼 이 봉쇄를 장기화할 가능성 굉장히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권 때 이제 중국산 제품 2,200개의 여종의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겼었는데 관련해서 일부 철회 조치를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는 그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증시라는 가장 상황에서가 적다라고 보면 되고 중국의 어떤 대규모 투자 쪽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윙이푸드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의 대규모 투자 쪽에 집중하면서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게 일단 코로나 이전 가격 수준까지 충분히 내려와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뭐 1차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1,4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00원 초반이나 1,4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원 라인대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95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으로 윙이푸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댓글에서 보니까 준호 대표님 제발 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오늘 두 번째 진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SA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힘을 특히 내주고 있는 섹터가 완성차 쪽입니다. 큰 이슈였던 이 화물 연대 파업 소식이 또 시장에서 해소가 되었고 맞습니다. 큰 고민거리가 해소되면서 현대차를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탄력을 크게 받고 있어요. 오늘 SL도 그중 하나고요. 맞습니다. 이제 화물 연대가 이제 파업하면서 현대차가 장중에 5% 이상 급락이 나왔고 또 현대차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일제히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 화물 연대 파업 철회 소식이 나와주면서 현대차의 어떤 부품 수급 우려가 다시 한번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억울하게 좀 조정이 나와줬던 종목이 좀 SL이었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풍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추세 흐름이 나와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거의 2루타까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악재, 또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된 만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추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SL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네,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SL은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SL 이번에도 2루타 쳐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맞습니다. 수익을 거뜬하게 챙겨주셨는데 이번에도 기대해봐도 될지 투자 포인트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일단 뭐 SL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마 공장이 지금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인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SL이고 화신과 함께 전기차, 특히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SL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속회사가 9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램프,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랑 그리고 시프트 레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면서요. 뭐 현대차와 기아차, 또 GM, 또 포드, 또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예전에 내연 기관 때에는 보조 배터리용으로 좀 사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로 좀 넘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화재 유형입니다. 근데 화재를 막아주는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BMS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BMS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L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계속해서 꾸준한 어떤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L 같은 경우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현대차 그룹이 또 조지아주 인근에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좀 밝혔던 만큼 SL 조지아 인근에 또 이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영위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최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크게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오늘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연간 30에서 많게는 4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한 줄기의 빛이 제가 미래 모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 최근에 2차전지 소재와 장비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SA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L이었는데요. 지난번 홈런을 쳐주신 이후로 가격 조정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이제 S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시장 풍파와 또 시장의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리면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이틀 전, 딱 3거래일 정도가 살짝 조정이 나와줬는데 그 이유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조정이었고 시장 여파로 살짝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오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타 이상의 상승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신과 또 SL, 뭐 현대공업, 아진산업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SL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욱더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인 종목이고요.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SL을 가져왔고 당연히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매수가는 손절 라인대를 26,500원을 가져왔는데 2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2,8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35,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SL과 윙이프도 두 종목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FMC를 앞두고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또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FMC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악재만 투성인 이런 시장에서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호재에 대해서 어제 전일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다시 보기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도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께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도 홈런 치세요.